영어 연설문과 구문풀이 Farewell Address at Springfield Part 1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연설은 아직도 미국 국민들의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그동안 오래 거주해오던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필드에서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으로 떠나면서 스프링필드 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헤어짐의 슬픔을 전하고 자신이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1861년 2월 11일에 행한 연설로 단 8개의 문장으로 자신의 뜻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My friends, no one not in my position can appreciate the sadness I feel at this parting.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번님들이여, 저의 입장에 있지 않은 어떤 누구도 제가 이 작별에서 느끼는 슬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번님들이여, 저의 입장에 있지 않은 어떤 누구도 제가 이 작별에서 느끼는 슬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서 my friends는 뭐 나의 친구들이여, 나의 번님들이여가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미국의 대통령들은 연설을 할 때 my friends를 이 호칭을 많이 합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우리나라 정세에는 보통 이제 대통령께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요. 근데 나의 번님들이요 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미국에서는 my friends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아래로 마침표가 2개가 찍혔죠. 자, 이것을 우리가 콜론이라고 합니다. 콜론이라고 하고, 자, 콜론이 사용되는 용도는 많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바로 상대방을 호칭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상대방을 호칭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저기 문장이고 글이니까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뒤에 나온 짧은 줄 쭉 꺼진 거, 이것을 우리가 대시라고 한대요. 대시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용, 용법이 많습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게, 만약에 삽입구가 있다고 하면, 삽입구 앞에, 뒤에, 괄호 대신에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항목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이 대시를 붙여서 요약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앞부분, 문장의 앞부분을 부연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대시를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저는 바로 나중에 생각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격식을 갖추지 않은 글에서 흔히 사용하거든요. 아마 그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25년 이상을 산 스프링필드에서 워싱턴으로 떠나면서 상당히 그 슬픈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것을 my friends라고 해서 청중들을 향해서 불러놓고 감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나니까 이야기한다.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연설문이 공식적인 게 아니고 격식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연설문입니다. 따라서 이 나중에 생각나는 것과 또 격식 갖추지 않은 글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포지션 하는데, 이 포지션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위치와 장소입니다. 그런데 상태나 누구누구의 입장도 포지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in one's position 하면요, 누구누구의 입장에 있는 이란 뜻을 가진 전치사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appreciate 하면요, 진가나 가치 등을 인정하다, 평가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헤아리는 것도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슬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 없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appreciate를 그러니까 평가하다가 있는데 또 바르게 인식하다는 이 뜻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헤아린다라는 뜻으로 제가 뜻을 했다는 점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파팅 하면 작별이나 이별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파트에서 나왔는데 이 파트가 이 명사로서는 부분이라는 뜻이지만 동사로서는 이별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t this parting 하면 바로 이 작별에서라는 전치사 보면서 부사적 역할을 하죠.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발굴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one can appreciate the sadness. 자, 이 one은 이때는 사람을 나타내죠. 자, 어떤 사람은 슬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다가 이 문장의 골격입니다. 이 문장의 골격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장 기호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죠. 주어, one, 그리고 자, appreciate가 타동사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앞으로 저는 조동사가 이 본동사, 일반 동사하고 이렇게 사용될 때 저는 일반 동사, 본동사가 가리키는 그러니까 본동사의 문장 기호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타낼 겁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이 조동사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조동사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appreciate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바로 the sadness라는 명사죠. 그렇게 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골격에다가 필요한 다른 문장 요소들을 합쳐가면서 이 문장을 완성시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나의 번님들이여 라고 불렀으니까 당연히 my friends 하고 이렇게 콜론을 표시하고 그리고 어떤 좀 생각을 나는 동안 좀 기다린 뜻에서 이렇게 대시를 표시합니다. 자, 그런데 자, 어떤 사람은 그 슬픔을 알 수 있다 했는데 그게 아니죠. 아무도 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no one이 되는 겁니다. no one. 아무도. 자,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죠? 바로 저의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not in my positio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의 입장에 있지 않은 어떤 누구도 아무도 그 슬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그 슬픔은 뭐냐? 바로 I feel 제가 느끼는 거라는 거죠. 제가 느끼는 그 슬픔을 어디서? At this parting 이 작별에서 느끼는 슬픔을 그 슬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the sadness와 I feel 사이에 관계대명사가 있었겠죠. 자, 근데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안에 있는 이 동사, 타동사의 목적이가 되는 선행사를 가질 경우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생략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완성되고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되죠. 나의 번님들이여, 저의 입장에 있지 않은 어떤 누구도 제가 이 작별에서 느끼는 슬픔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o these people, I owe all that I am. 자, 이 문장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의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To these people은 분명히 이 사람들에게, 이분들에게 라고 되는데 왜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느냐. 자,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스프링필드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라고 호칭하는 분들은 바로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되는 것이고 그 주민들을 여러분으로 호칭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가 뜻풀이를 여러분들에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을 현재 저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o라는 동사입니다. 이 o는요, o 다음에 사물을 나타내는 something 다음에 전치사 to 방향을 나타내죠. 그리고 사람을 나타내는 somebody가 어둡거나 혹은 o 동사 다음에 바로 사람을 나타내는 somebody가 오고 사물을 나타내는 something이 따라와서 그 뜻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비추고 있다 혹은 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비추고 있다 혹은 은혜를 입다 덕분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과 이쪽 문장의 위의 문장의 배열이 조금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원래 이 to these people I owe all that I am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I owe all to these people. 자, 그러면 이 배열, 이 정상적인 배열과 같죠? I owe all. 자,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라고 되는 것이고, 이 all은 모든 것이 어떤 모든 것, that I am, 현재 저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all에 바로 관계대명사절 that I am이 붙은 겁니다. 수식을 하는 거죠. all을 꾸미는 거죠. 자, 혹은 이렇게 되는 거죠. I owe these people all. 자, 이분들에게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은혜 입었다. 혹은 모든 것은 여러분들 덕분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바로 또 이 all을 꾸미기 위해서 바로 관계대명사절 that I am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to these people I owe all that I am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도치라는 용법을 사용했습니다. 왜? to these people, 이분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를 강조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일반적 배열을 정상적 배열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배열의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치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all that I am은 자, 현재저의 모든 것입니다. 왜? am은 비동사의 현재 시제죠. 그래서 현재저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what I am, 자, 지금의 나, 본성, 인격 등을 표현한 what I am과 또 who I am, 신분 등을 표현한 who I am 하고는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의 골격을 한번 발굴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o these people I owe all. 바로 이 동사 o가 가지는 하나의 골격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치가 되었을 뿐이죠. 자, 이것을 이제 문장 기호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 타동사는 아실 거고, 요 dio는 direct object라 해가지고 직접 목적어를 말합니다. direct object. 그리고 prep는요, 바로 전치사를 뜻합니다. to. 자, 전치사인데 왜 전치사가 prep냐? 이 약자인데 preposition입니다. preposition. 자, 그것은 pre와 position이 합해진 거죠. 자, position 하면 위치죠. 위치.
위치, 그 다음 PREP 바로 앞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전치사는 거의 명사 앞에 사용하죠. 전치사가. to these people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전치사라면 preposition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전치사를 PREP로 약자로 쓸 것이고, 그리고 이 직접 목적어를 do로 쓸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골격의 뜻은, 자, 여러분들에게, 이분들에게 저는 모든 것을 은혜 입었습니다. 혹은 빚졌습니다. 혹은 저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제 모든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바로 모든 것을 우리가 꾸며 수식을 해야 되겠죠. 자,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 바로 that I am. 현재 저의 모든 것. 현재 저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현재 저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라는 뜻이 이 문장의 뜻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ere, I have lived more than a quarter of a century. Here, my 4 children were born, and here, one of them lies buried. 자,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25년 이상을 살아왔고, 여기에서 저의 4 자녀가 태어났으며, 그리고 여기에 그들 중 한 사람이 묻혀져 있습니다.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25년 이상을 살아왔고, 여기에서 저의 4 자녀가 태어났으며, 그리고 여기에 그들 중 한 사람이 묻혀져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 here는 부사로서 여기에서란 뜻이 있죠. 자, 그리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 자, here가 장소를 나타내죠. 보통 문장 중간이나 끝에 위치하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바로 here,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맨 앞에 위치한 겁니다. 문장 맨 앞에. 자, here, 여기에서, 또 here, 여기에서, 그리고 here, 여기에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 스프링필드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장 문장 앞에 나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문장 하니까 좀 이상하죠? 자, 여기 이 세미콜론이 보이시죠? 자, 이것을 세미콜론이랍니다. 어떤 것을? 바로 위에는 마침표, 밑에는 쉼표. 자, 우리가 앞 문장에서 위에 밑에가 다 마침표를 우리가 콜론이라고 그러죠. 근데 위에 마침표, 밑에 쉼표를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자, 세미콜론은 무슨 목적으로 여기 붙였느냐? 자, 이 세미콜론은 마침표와 쉼표의 중간적 역할을 합니다. 자, 독립된, 즉 문법적으로 독립된 2개 이상의 문장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독립된 문장들의 뜻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오히려 한 문장으로 합하는 것이 더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다. 읽는 데 효과적이다. 해서 여러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 앞에 문장이 끝나는 지점에 마침표 대신 이렇게 세미콜론을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은 그 기능이 마침표와 쉼표의 중간적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here가 부사입니다. 자, 또 부사라서 문장 중간이나 끝에 위치하는데, 그럼 here라는 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만 있는 게 아니죠. 때를 나타내는 부사도 있을 것이고 또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경우에 그러면 부사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부사가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 Adverbials of place and direction. 자, direction은 방향, place는 장소. Adverbials는 부사, 구, 부사. 그러니까 부사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구, 부사절, 부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adverbials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있죠.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 Adverbials of frequency. 이 frequency가 빈도죠. 그리고 시각,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습니다. Adverbials of time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가장 먼저 오느냐? 바로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가장 먼저 옵니다. 그 다음에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두 번째 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시각이나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가장 마지막에 옵니다. 자, 예문을 들면 이렇게 되죠. I have been to Miami twice this year. 저는, 나는 해도 되죠. 나는 마이애미에 올해 2번 다녀왔습니다가 됩니다. 자, have been to Miami는 마이애미에 다녀왔다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to Miami가 바로 장소와 방향이죠. 그리고 twice가 빈도죠. 그리고 this year가 여기 마지막이죠. this year가 마지막인데 시각과 때를 나타내는 부사죠. 자, 그런데 구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바로 I have never been to Miami this year. 자, 여기 never도 따지고 보면 빈도를 나타냅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다가 되니까 결국은 이 빈도를 나타내는데 중간에 와 있습니다. have와 been 사이에. 자, 이 never는 이 not과 같죠. 부정을 나타낸다 이거죠. 자, 이 부정을 나타내니까 이것은 별도로 비동사하고 있을 때는 비동사 뒤에, 그리고 have been 같이 이 현재 완료인 경우 그때는 이 have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조동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조동사와 본동사, 일반 동사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장소와 방향, 뭐 시각, 때는 알겠는데 빈도는 어떤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하느냐? 바로 한번 보시죠. Usually, often, seldom, occasionally, always, once a week. 또 every day, every other day, every second day, 3 times a day 등이 있습니다. 자, usually 한 보통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다. 뭐 항상이 아니라 보통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often은 자주, seldom은 거의 그렇지 않은 거죠. occasionally는 때때로라는 얘기고, always는 항상입니다. once a week, 한 주에 한 번. 자, every day, 매일, every other day, 하루 걸러. every second day, 이틀 걸러. 3 times a day, 하루에 3번. 이런 것이 빈도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자, 요것은 그러한 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quarter 하면요, 여기서 나온 quarter 하면 4분의 1이나 또 시간으로 치면 15분이죠. 그리고 century 하면요, 100년 세기를 century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a quarter of century는 25년이 되죠. 100년에 4분의 1이니까. 그리고 century는 이 형용사가 centurial. 자, 이거는 100년의 세기의란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용사가 있습니다. centennial. 이것은 100년마다의 100년 주기로라는 뜻이 있는 형용사입니다. centurial도 중요하고 centennial도 자주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요거 위에는
마침표, 밑에는 쉼표. 이걸 세미콜론이라고 하고 마침표와 쉼표의 중간 역할을 한다.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child는 다들 아실 거고, 자, 그 복수형이 children이죠. 그리고 어린아이, 어린이, 뭐 아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bear 하면, 자, 여기 born이 bear에서 출발했죠. 자, 여기 보면 이 bear가 출산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보면 four children born이 됩니다. 그럼 네 자녀가 태어난 거죠. 근데 she has born him six sons. 자, 이 born이 B-O-R-N이 아니고 B-O-R-N입니다. 요거는 뭐냐? 바로 그녀는 그에게 아들 6을 안겨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겨주었다 이런 얘기죠. 안겨주었다. 즉 그와 함께 아들 6을 낳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서 위의 문장처럼 He was born here in 1997. 자, 1997년에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할 때는 born, B-O-R-N을 쓴다 이겁니다. 태어났다 할 때는 born이고, 이 안겨주었다, 출산했다 라는 개념으로 할 때는 B-O-R-N을 쓴다. 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lie 하면요, 이 거짓말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때는 이 과거형이 lay가 아니죠. lied입니다. lied. 그리고 이 과거분사인 이것을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past participle을 했어요. 그것은 lie드가 됩니다. 그런데 lay는 거짓말을 하다가 아니고 바로 눕다, 누워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는 바로 이 누워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lie가 형용사가 뒤에 오면, 즉 lie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뭐뭐한 상태로 있다, 뭐뭐한 상태로 누워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bury가 바로 땅에 묻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uried가 되니까 묻힌이 되죠. 자, 묻혀있는데 묻힌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비동사에 buried가 되면, 자, 이거는 bury라고 우리가 발음하죠. buried가 되면 묻혀져 버린 겁니다. 묻혀져 버린 거. 근데 lie, 이 buried가 흙에 땅에 파묻힌인데 lies buried가 되니까 묻혀져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묻혀져 있는 것. 아시겠죠? 이때 buried는 형용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로서 buried가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장된이란 뜻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괄적으로 여기 필요한 부분들은 다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자, 이 문장의 골격을 우리가 또 한번 발굴해 봐야겠죠. 자, 이 문장의 골격은 이렇게 됩니다. I have lived a quarter of a century. 그리고 semicolon and. 자, 이것을 우리가 문장교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주어 I, 그리고 자, 자동사는 lived죠. 여기서는 have lived가 되겠죠. 그리고 가로가 있고 for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adverbial adjunct가 있고 또 콜론이 있고, 그리고 자, 제가 이 감히 이 수학의 무한대라는 표시를 저는 접속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 adverbial adjunct는 뭐냐? 자, adverbial adjunct는 바로 부사적 부가사를 이야기합니다. 부사적 부가사. 자, 그리고 adjunct는 뭐냐 하면요, 바로 부속물을 말합니다. 자, 이 부속물은 part.
즉 부품이 아닙니다. 부속물은 뭐냐면 주가 되는 물건이 아닌 거. 즉 예를 들어서 컴퓨터는 주가 되는 물건이죠. 근데 주변기기는 주가 되는 물건이 아니면서 그 주변기기는 같이 사용해서 좀 더 이 본체, 컴퓨터 본체의 그 기능을 더 강화시키죠. 자, 그런 뜻에서 이 부속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애드장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봉건물이 있죠. 메인 빌딩이 있죠. 그런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건물을 하나 더 짓습니다. 그것을 부속 건물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애드장트 빌딩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 애드장트가 부가사라는 뜻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부가사가 뭐냐? 꼭 필요는 메인은 아니지만은 바로 이 자동사가 만약에 여기 a quarter of century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I've lived. 자, 그럼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 이 부사적 부가사를 붙여줌으로써 여기 이 lived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조해 줍니다. 따라서 이건 약간의 보정 역할을 하죠. 즉 live, 살았다는 것에 대한 보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사니까, 부사로서 보정 역할을 하니까 부사적 부가사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의 골격에다가 필요한 문장 요소를 합해 가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저는 25년 이상을 살았고 라는 게 있습니다. 자, 25년 이상을 살았다. 그래서 here가 붙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살았는데, 자, 25년을 살았는데 25년 이상을 살았죠. 그래서 more than a quarter of a centur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25년 이상을 살아왔고, 자, 이것은 현재할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here, 여기에서 my four children are born, 저의 네 자녀가 태어났으며, 자, 그리고 접속사 and, 그리고 here, 여기에서 여기에 one of them lies buried, 그들 중 한 사람이 lies buried, 자, 매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장되어 있는 것이죠. lies buried,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 부분에서 빠졌는데, 자, 그럼 이 전치사 for는 뭐 하려고 이렇게 표시했느냐? 자, 보통 adverbial adjunct, 즉 부사적 부가사에는 뭘 뜻하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면 우선 기간, 거리, 그리고 무게, 그리고 비용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 즉 그 뜻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동사와 같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거리, distance죠. 거리를 나타내는 이 부사적 부가사, 혹은 기간을 나타내는 부사적 부가사, 기간은 duration이라고 그러죠. duration을 나타내는 부사적 부가사에는 여기 이 전치사 for가 올 수도 있습니다. 꼭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for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여기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25년 이상을 살아왔고, 여기에서 저의 네 자녀가 태어났으며, 그리고 여기에 그들 중 한 사람이 묻혀져 있습니다. 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치사 of의 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치사 of는 전치사들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쓰임새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치사 of의 용법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혹은 접할 때마다 설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는 전치사 of의 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전치사 of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영어 학습을 하는데 더 효과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치사 of의 용법에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그 첫째 하나가 바로 전치사 of 뒤에 명사가 와서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 형용사구는 공간적, 시간적 위치나 출신, 신분, 원천, 소속, 소유, 재료 등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within 100 yards of the station 하면 역으로부터 100야드 안에 있는 이란 뜻이 되죠. 자, 이때 of는 바로 공간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 뜻은 마치 from, 전치사 from과 같이 뭐뭐로부터라고 하죠. 자, 그리고 at the time of revolution 하면 혁명의 시대에, 혁명의 시기에 라는 뜻이 되고 이때 of는 바로 시간적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a man of humble origin 하면 초라한 출신의 남자 혹은 보잘것없는 출신의 남자, 보잘것없는 혈통의 남자가 되고 이때 of는 바로 신분이나 원천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humble은 형용사로서 초라한, 보잘것없는 이란 뜻이고 오리진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근원, 기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출신 또 혈통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The works of Shakespeare 하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따라서 이 of는 원천이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창작한 작품들, 셰익스피어가 집필한 작품들이 되겠죠. 자, the director of the company 하면 그 회사의 이사. 따라서 이 of는 소속을 나타내죠. 그 회사에 소속된 이사니까요. 자, 그리고 the intellectual property of Samsung 하면 삼성의 지적 재산이 되니까 이때 of는 바로 소유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intellectual 하면 intellect의 형사형으로서 지력에 의한 또 지적 능력에 의한 그런 뜻이 되고 또 property는 재산이니까 지적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 table of wood, a dress of silk는 바로 재료를 나타내죠. 자, 이것은 탁자인데 나무로 된 탁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단으로 된 드레스 혹은 비단으로 된 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photo of my dog 하면 위에 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형용사로서 이때 of는 뭐뭇에 관한, 뭐뭇에 대한이란 뜻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나의 개에 관한 사진 혹은 나의 개에 대한 사진이란 뜻이 되고요. 그리고 do something of one's own choice 할 때는 이때 of는 뒤에 나오는 명사구와 합해서 마치 something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 대명사 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one's own choice가 어떤 사람 자신의 선택이죠. 그때 이 of가 앞에 붙음으로써 어떤 사람 자신이 선택한 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 자신이 선택한 어떤 일을 하다가 되죠. Do something of one's own choice. 자, 이렇게 해서 형용사구를 형성하는 하나의 용법을 봤고요. 두 번째는 특수용법입니다.
자, he lives in a palace of a house. 참, 이 뜻을 우리가 풀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왜? 이렇게 되죠. 그는 집의 궁전에서 살고 있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경우는 바로 of를 중심으로 앞뒤로 나와 있는 명사들이 똑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팰리스가 하우스고 하우스가 팰리스입니다. 자, 팰리스는 궁전이죠. 하우스는 집이다. 그러면 집이 궁전이고 궁전이 집이다. 그 말은 결국 palatial house, 궁전같이 어리어리한 집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궁전같이 어리어리한 집에서 살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he has a devil of temper 하면 이 devil, 악마가 temper, 기질하고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devilish temper, 악마와 같은 기질, 악독한 기질이란 뜻이 되고, 그는 악마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 혹은 그는 악독한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특수용법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great eaters of fish가 됩니다. 자, 이때 of는 뭐를 뜻하느냐?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 소유격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목적 소유격이라는 것이 뭐냐? 목적 소유격은 영어로 objective genitive라고 그러는데, 자, 그 목적 소유격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great eaters of fish를 우리가 덧풀이를 하면 생선의 대식가들입니다. 그러면 생선에 속한 대식가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무슨 뜻이냐면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선의 대식가들이니까 생선의는 소유격이 되죠. 자, 소유격이 되는데 실제로는 이 피시가 생선이 목적이 됩니다.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을 바로 목적 소유격이라 합니다. 그때 이 of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 소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수용법이다. 자, 또 다른 예는 이런 겁니다. A make of pots. 자, pots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릇, 항아리, 냄비, 도자기. 여기서는 그릇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릇들의 제조사. 자, 그릇들의 제조가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가 됩니까?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릇을 만드는 제조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때도 이 of가 파츠를 목적 소유격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이 of가 동사와 같이 사용됩니다. 자, think of somebody something. 누구에 대하여, 뭐뭇에 대하여 생각하다 할 때 이 think 다음에 of가 오고요. 그리고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자, 어떤 사람에게 something,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다 할 때 이 of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die of something 해서 뭐뭐 때문에 죽다가 됩니다. 이 of의 역할이. 근데 이때는 동사와 같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형용사와 같이 사용한다 이런 얘기. 자, 보시면 be proud of somebody something. 어떤 사람, 어떤 그 무엇을 자랑하다, 자랑스러워하다, 긍지를 가지다가 되죠. 그리고 be afraid of somebody something.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두려워하다 는 뜻이 됩니다. 자, 이때도 of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be tired of something. 어떤 것에 식상하다, 어떤 것에 대해서 지겹다 할 때 이 of를 또 사용하는 거죠. 자, 또 how kind of you to say so.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친절합니다 라는 뜻이죠. You are kind to say so가 되죠. 자, 이때 이 형용사 친절한이란
뜻으로 kind 다음에 of가 오고 사람이 오면 이 사람, you, 그죠? 당신은 참 친절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으로서 우리가 전치사 of 용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전치사 of가 나오는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이것 중에서 하나를 생각하셔가지고 적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 know not how soon I shall see you again. 자, 이 문장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 곧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 곧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의 속뜻은 제가 지금 워싱턴으로 떠나면 여러분들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또 그 만나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늘의 하나의 뜻에 맡겨야 한다는 뜻으로 여기 1인칭 I의 단순 미래를 나타내는 이 조동사 shall이 사용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soon 하면 부사로서 머지않아 곧 빨리라는 것이고 또 see는 자, 눈으로 보는 것도 see고 또 사실을 알게 되는 것도 see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see입니다. 그래서 여기 see가 사용되었다. 자, 그리고 again 하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다시라는 부사죠. 자, 그럼 이 문장은 바로 골격발굴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I know how. 자, 이 how는 바로 how가 이끄는 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장계로 나타내면 주어 I, 타동사 know, 그리고 종속절 혹은 종속 어문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종속절, 종속 어문이 뭐냐라는 의문이 생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know라는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절도 이 타동사의 목적어 구실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절을 이끄는 것은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 접속사가 보통 that가 됩니다. 이 that가 이끄는 절은 우리가 보통 that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that절은 여기서 더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that절은 종속절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that가 아닌 접속사, 자, 그것이 바로 이 how와 같은 관계부사, 또 관계 대명사, 관계 형용사, what가 어떤 때는 또 which가 어떤 때는 관계 형용사 구실을 또 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조건절을 이끄는 접수가 if, 그리고 무엇인지 아닌지 하는 뜻의 whether 등이 이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절을 이끈다 할 때 그것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럼 종속절은 이해가 가는데 종속어문은 왜 종속어문이냐? 자, 종속어문은 바로 이 문장에서처럼 How soon I shall see you again. 여러분들을 언제 곧 만날지. 자, 만난다가 아니라 만날지 어문이죠. 그래서 종속 어문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 골격에다가 필요한 다른 문장 요소들을 합해 가면서 이 문장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I know how. 자, 저는 얼마나 어떻게 될지 압니다가 이 문장 골격의 뜻입니다. 아니죠. 모른다가 돼야 되죠. 그래서 I know not이 되는 겁니다. I know not. 저는 모릅니다. 자, 얼마나 곧
soon이 나오죠. 그리고 만나는 거죠. 얼마나 곧 여러분을 만날지. 자,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죠?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again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되고요. 자, 그럼 이 문장의 뜻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저는 여러분을 언제 곧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로써 영어 연습은 Farewell Address at Springfield 구문풀이 강의 파트 1을 모두 마치고 저는 여러분을 파트 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